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아신당입니다. 잘 지내셨죠, 선생님? 네, 잘 지냈습니다. 2025년도도 벌써 양력으로 9월이 또 시작이 됐거든요. 이렇게 빨리 가요. 엊그제가 1월 달이었는데. 맞아요. 선생님이랑 제 신년운세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게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12월 GT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좀 하반기 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우리가 이제 벌써 9월 달이 들어섰고, 이제 10월, 11월, 12월이면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우리 이제 GT 분들의 남아있는 석 달에, 이제 2025년이 정말로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덥죠? 맞아요. 아직도 더워요. 그래도 한번 봐볼게요. 네. 30대 분들은 이제 병자생 분들이죠. 우리 이제 30의 병자생 GT 분들, 이분들은 이제 이동수에 조금 이제 시기가 왔죠. 터전의 이동도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내가 이직이라면 뭐 직장이 이직도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도 없었어, 근데 집도 없었어, 그러면 어딘가에 집을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도 들어오고, 또 내가 어딘가에 취업이 되는 운기도 들어와요. 근데 11월, 12월로 가면 조금 답답할 수 있어. 그래서 9월달, 10월달에 되도록이면 조금 움직여라. 10월이 지나고 나면 11월, 12월에는 내가 하려고 해도 뭔가에 가로막히는 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동을 계획하신다 하시면 10월이 좋아요. 그리고 11월 초까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11월 말로 가고 12월 초로 가면 움직임이 막히는 수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움직임에 이동수가 비치는 시기는 10월이시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의 변동을 주셔도 괜찮으시다. 또 한 가지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의 운기가 올해는 갈수록 조금은 답답하셨을 거예요. 올 초부터 내가 2025년을 거듭해 오면서 금전에는 내가 답답하라는 수준이 조금 많으셨단 말이야. 근데 올 수전까지는 그래요. 2025년 뭐 10월, 11월, 12월까지는 내가 약간의 금전에는 답답한 수가 있지만, 내년에 이제 31의 기점으로 들어섰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조금 금전이 답답해도 내가 내년을 좀 기약해라,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12월에는 내가 몸수가 조금은 아픈 수준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곧불을 걸려도 세게 걸리고, 어딘가에 내가 사고수로 인해서 다치거나 깨지거나 이런 수준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나 12월 수준에는 내가 몸술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고 넘어가야 되는 병자생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려면 빨리 해라. 10월달 기약을 하셔라. 그리고 12월에는 내가 내 몸 건강수를 잘 챙겨라. 그리고 터전에도 이동이 들어오신다. 이분들은 외골집이 좀 세. 외골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30의 이 병자생 분들은. 그래서 내가 오로지 한 길로만 가려고 하시거든. 근데 여러 가지의 우리가 길이 있잖아. 동서남북에 사거리도 있을 거고, 지름길도 있을 거고, 또 지름길이 아닌 뭐 돌아서 천천히 가는 길도 있을 거고.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고집대로 가시는 게 있거든. 근데 올해는 그 고집을 꺾지를 못하면 10월에도 이동수가 막힐 수 있어요. 내가 이동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이직을 아니면 뭐 내가 새로운 취업을 간절히 원한다면, 이 병자생 분들은 생각 자체를 조금 변화를 주셔야 돼. 어떤 변화를 줘야 되냐면, 이런 길도 있을 거야, 저런 길도 있을 거야 하는 이런 생각 마인드를 조금 바꾸셔야 돼요. 폭넓게 생각하셔야지만 나한테 들어오는 행운을 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올해는 내가 뭔가를 자격증을 정말 따보고 싶다 하시면, 이 자격증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 요렇게 해보면 좀 틀려질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여러 방도로 생각을 해라. 그래야 올 말까지의 내가 운기가 열려가는 시국이 된다. 전체적으로 10월, 11월, 12월의 운기는 그래도 내가 이동수는 비치신다. 그래서 도전 아닌 도전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네. 84년생 GT 분들입니다. 근데 갑자생 분들이죠. 이분들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가설수에 휘말린다. 나 관제 구설에 내가 말리는 시국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셨더라면 이혼수, 혹은 내 배우자하고의 다툼수, 혹은 내가 공방사를 끼고 있는 해운년입니다. 11월, 12월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말 한마디에, 언행 하나에
상대방한테 내가 약간 도마 위에 올라가는 형국이야. 그래서 나서야 되는 자리와 나서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굉장히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제가 들어오는 형국이다. 이거는 뭐냐면 경찰서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뭐 고발, 신고, 아니면 내가 과태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 딱지를 끊고 넘어갈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42살의 갑자생 분들은 관제를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내 와이프하고 이혼하는 것도 관제예요. 어차피 법원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올 시즌에는 내가 이별수도 껴있는 것도 관제로 보셔야 되는 형국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자생 분들 같은 경우는 돌다리로도 두들겨봐라.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특히나 올 시즌에 문을 닫고 내가 새로이 출발하든지 아니면 손 털고 만세를 불러야 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갑자생 분들, 만약에 내가 자영업을 계속 하셨는데 답답했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올 시즌에는 내가 정리정돈을 하고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운기도 들어와 있어요. 갑자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답답한 운기를 끼고 있죠. 그래서 사람도 조심해야 되지만 어차피 사람으로 인해서 관제가 따라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가족 관계에서도 배우자 이 사이에서도 공방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별, 공방, 그리고 조금은 내가 장사를 하신 분들도 막혀있는 운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분들은 특히나 올해 가시면서 내가 지치지 않게끔 뭔가를 조금은 내려놓고 가셔라. 어차피 내가 말 한마디 곱게 안 나올 거면 참고, 어차피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곱게 안 해도 그걸 대받아 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수전이 사납구나. 우리가 이제 무슨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갑자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이 답답한 운기를 끼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해도 내가 잘 안 돼, 뭐를 해도 내가 구설 바가지야. 이런 건 운기의 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갑자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운기가 답답하구나, 그럼 내가 조금은 참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아요. 72년생 GT 분들입니다. 네, GT분들 올해는 굉장히 삼재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많았을 거야. 사람으로 인해서의 내가 상처 아닌 상처도 많았을 거고, 사람으로 내 이 마음에 이 뭐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을 거고, 또 큰 병은 아니지만 되게 자질자질한 이렇게 아프고 넘어가는 수준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올 수준이 그래요. 삼재가 지났음에도 내가 또 삼재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는 내가 조금 버겁다. 네. 금전은 그렇게 내가 어렵지는 않으셨다. 그래도 내가 수중에서 쓸 수 있고 수중에서 융통이 가능했고, 그래도 내가 그냥저냥 큰 돈은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조금 나으셨다라는 소리는 나오는데, 대신에 내가 인간의 고통이 많았고 또 몸으로 치는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수저는 이분들은 그래도 내가 12월에는 곱게 지나가실 수 있게끔 몸 관리를 잘해라. 건강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은 아프고 넘어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50대에는 뭐 나이가 먹어서 아파요. 근데 다 아프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54세의 이 임자생 분들이 올해는 내가 정말 조금씩 자주 아프셨단 말이야. 그래서 미리 이제 건강 검진을 조금 체크를 좀 하시고, 심혈관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는 유방암 쪽이라든지 여성 질환 쪽으로는 체크를 조금 하시고 가셔야 되고, 남자분들도 뇌 쪽으로, 혈관 쪽으로, 요런 쪽으로 아니면 관절 쪽으로도 올해는 내가 12월 달을 마무리를 잘 하셔라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분들도 자체에도 이동수가 껴있는 형국이 들어와요. 근데 무리하게 10월, 11월, 12월에 막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2, 3월이 되면 내가 내년이에요. 2026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사의 이동 변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한다고 해서 빨리 가야지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라. 그러면 내년 수전에는 정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동이 비치신다. 그게 뭐 회사의 이동일 수도 있고 터전의 이동일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이동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요분들은 조금은 기다렸다가 맞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60대 분들인데 60년생 경자생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 정자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좀 쉬어서 가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조금은 내가 오래 달려오면서 지쳤다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는 조금은 내가 쉼을 좀 주세요. 나에게 조금은 여유를 조금 주시는 게 좋아. 뭐 일을 막 지금 땡겨서 뭔가를 결실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하시는 일, 쉽게 말하면 뭐 내가 뭐 직장을 다니신다 그러면 그냥 그 직장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의 내가 안정을 좀 찾는 게 좋으시고, 또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 아니면 내가 무슨 장사를 하신다, 이분들 같은 경우 욕심을 조금 가한 욕심을 내려놓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정리정돈하시면서 내가 이제 내년을 조금 기약하시는 편이 좋아요. 무리하게 욕심을 과하게 부리면, 예를 들면 뭐 문서를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싶어, 근데 뭐 내가 투자도 하고 싶어 이러면 이 말로 갈수록 이 정자생분들 같은 경우는 금전이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더 많으시거든. 그래서 그냥 쉼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손 놓고 놀라는 게 아니라 쉬면서 내가 그냥 사업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그냥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에서 그냥 이대로 가시는 편이 좋으세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상문이 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곡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의 누가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예요. 특히나 11월 달에 집안의 상문에 우환이 조금은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에 우환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벌리시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조금 내려놓고, 욕심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지금 벌려놓은 거를 조금 정리정돈하면서 올해 마무리하시는 게 좋으세요. 내년 이제 들어가면 요분들은 이제 조금은 좀 풀리시죠. 이제 일곱수가 들어오면서 올해 답답한 거에 내년엔 달릴 수 있는 시기니까 지금 이제 남아있는 2025년에 이제 석 달 남아있는 이 기간에는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아니면 이 집안에 곡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도 조금은 살피시고 내 몸도 조금 챙기시면서 힘을 주면서 투자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으로 잘 마무리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우리 GT분들이 올해 대체적인 총운이에요. 총운으로 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항상 참고해 주시고, GT분들이 조금 올해는 버거울 수 있는 해운년이었을 거예요, 사실상. 그렇다고 너무 안 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잘 된 것도 없었거든. 근데 요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풀릴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 영상 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또 해화신당에 따로 연락 주셔서 또 개인 상담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화신당입니다. 네, 2025년 양력으로 10월, 11월, 12월 소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소띠분들의 운세는 좀 어떤가요? 전체적인 이제 2025년에 이제 하반기의 시작이면서 또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소띠분들이 20대 29이죠. 종축생분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 상반기 문서에 내가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문서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후반기에는 내가 그걸 조금 지키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내가 자격증 시험을 봤는데 그 자격증을 내가 써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써먹지를 못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취업의 문서를 잡았어. 그래서 어딘가를 들어갔는데 오래 있지를 못하고 나와. 그래서 불안정한 시기다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하반기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불안정한 기운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취업을 하고 직장을 들어갔어도 다시 나오는 연국이 들어와요. 그래서 붙어 있으세요. 올해 이렇게 내가 조금 마음이 산란하고 뒤숭숭하다 그래서 일 저지르면 안 된다. 첫 마디가 그래요. 그래서 아오백이 분들은 내가 올해 하반기에 내가 이제 일어났던 것들을 한 번에 차지 말고 조금은 진중하게 생각해도 어렵더라도 잘 맞지 않아더라도 내 자리를 조금은 지키고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없던 인연들도 올해에는 싱글이신 분들도 인연법이 생겨서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내가 혼자이신 분들은 어떤 한 인연법으로 좋은 연인이 생겼을 운기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에는 자리에 변동이 있더라도 차지 말고 그냥 계셔라. 이 자리 나오시면 한동안은 답답하시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리를 지키고 가셔라. 또 하나는 사고수가 좀 들어와요. 자동차의 사고수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치는 사고수, 아니면 몸이 갑자기 어딘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 변명 없이 아픈 수준. 왜 그런 거 있잖아. 어디 뭐 갑자기 뭐 면역 체계가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어디가 무너졌어. 요렇게 내가 몸이 조금 치고 넘어가야 되는 시국이에요. 그래서 젊더라도 올 시즌에 하반기에 내가 건강 관리를 조금은 잘하는 29 적축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40대 85년생 소띠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네, 41의 울축생분들이죠. 이분들은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문서의 운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문서라 함은 사업의 문서, 시작의 문서, 아니면 자영업을 내가 이제 시작을 한다, 아니면 내가 새로이 사업하시는 분은 투자를 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기시다. 하반기까지는 죽어라 달려오고, 그리고 사람이 치여라, 금전에 치여라 하는 수준이 굉장히 많으셨단 말이죠. 근데 41의 울축생 분들은 이제 열려가라는 시국이 좀 들어와요. 2, 3년에는 내가 고비수 아닌 고비로 인간으로 내가 금전으로 치인 시기였는데, 이제는 내가 양업계가 이제는 조금은 편해가는 형국이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동을 하셔도 괜찮고, 투자를 해도 특히나 사업이나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문서의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열어가실 수 있는 시기시다. 그리고 뭐 직장에서는 문서의 운이니까 승진의 문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으시다. 문서의 운이 가득 차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가 이제 조금 애매한 게, 우리가 다 주면 좋은데, 이렇게 가면 좋은데, 하나가 조금 안 좋은 게 몸에 내가 칼이 들어오는 형국이야. 그래서 지병이 있든지 아니면 급작스러운 일로 내가 병원 신세를 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될 달이 11월 달, 양력으로 11월 달에는 뭐든지 좀 조심하셔야 돼. 내 몸을 조금 사려라. 그래서 내가 아픈 데가 있어도, 아니면 갑작스러운 뭔가로 인해서 병원을 가실 수 있는 시기시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운기는 굉장히 소띠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다고 봅니다. 가장 좋나요? 네네네. 문서의 운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답답했던 금전과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달만 건강, 사고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대 네. 73년생 소띠분들입니다. 네, 우리 이제 개축생에 이제 시운 새 되시는 분들이죠. 되게 말 많고 탈 많은 시기들이 많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나를 저울질을 해. 상반기가 그랬어. 나는 가만히 있고 내일만 가고 싶은데 나를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 하니까 어떻게 돼? 멀미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토 나오지. 그러니까 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직장도 다니기 싫고 사람도 보기 싫고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답답했어. 그로 인해서. 근데 이제 개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내가 대담한 척 하셔도 속으로는 어찌 보면 약간 여린 성품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 안으로 공만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터질 수 있는 시기지. 네. 그래서 터질 수 있으면, 이게 터져버리면 사람하고 맞붙는 형국이 되거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제 내가 다 왔단 말이야. 그 들었다 놨다 저울질해서 여태까지 버틴 자리를 지금 하고 이렇게 이제 됐어 안 해 하고 나오지 마시고 참은 김에 좀만 참아라. 좀만 참으시면 올해 꽉 찬 12월까지가 힘드신다 이렇게 나와요. 개축생분들 같은 경우는 딱 올해까지가 맞아요. 힘드네요. 딱 12월까지가 딱 차게 정말 토가 나올 정도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렵사리 내가 올라온, 어렵사리 내가 층층이 쌓아온 이 돌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으셔라. 네. 그러면 틀림없이 내 이름 석자가 빛이 난다.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특히나 내가 사무직에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향세에서 떨어졌던 분들, 자천하셨던 분들 의외로 많으셨을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와서 내가 너무 아까워 이 마음으로 조금만 버티신다면 분명히 이름 석자가 빛이 납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신 분들도 문 닫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셨던 업이라 또 하게 돼 있어. 그럼 돈만 더 들어가거든. 딱 찬 12월까지만 고생하시면 내년부터에는 그래도 좋으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60대 61년생 소띠분들입니다. 네, 신축생 분이시죠. 65세 되시는 이 신축생 분들 같은 경우는 성격,
어떻게 보면은 강단이 있다고 좋게 표현을 하면 강단인데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깐깐해. 그러니까 사람이 주변에 내가 많이 이렇게 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벽을 쌓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깐깐함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버텨오신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하고 어떻게 올해는 마지막에 이 석 달을 융화를 조금 잘 하셔야 되거든. 괜시리 융화를 못 하셔서 인간이 들어올 기인도 내가 내 발로 차는 형국이 될 수 있어요. 네. 올해는 내가 어쨌든 간 나를 도와주는 기인이 들어오거든. 11월, 12월에.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쨌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가 손에 쥐어지는 형세인데, 내가 너무 깐깐하다 보니까, 벽을 쌓다 보니까 들어올 이 기운도 막아버리는 형세가 돼. 그래서 시야를 좀 트세요. 신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강단으로만 저 사람은 내가 먼저 판단을 한단 말이야. 판단해서 아닐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받아들이세요. 거기에서 내가 귀인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서 나한테 인연법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신축생분들은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10월, 11월, 12월에는 내가 인연을 폭넓게 좀 놓으셔라. 네. 들어올 사람들도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내가 또 따지지 말고 조금 두루뭉실하게 내가 인연법을 많이 만드셔라. 그래야 내년에 내후년에 좋으시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차피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장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러셔야 돼요. 네. 그래야 내년에 들어올 수 있는 문서를 귀인이 자꾸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축생분들은 건강상에도 양호하시고 금전상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난하시죠. 하나만 딱 포인트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벽을 놓지 말고 받아들여라. 인연법을 크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내 이 울타리만 보지 마시고 크게 보셔라. 그러면 분명히 귀인이 날 위해 도와주는 시국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 소띠분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의 운기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올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알신당입니다. 2025년도도 이제 양력으로 10월이 바로 앞에 왔거든요.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을사년 10월, 11월, 12월 범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범띠분들 올 한 해는 우리가 나이가 젊은 범띠는 재미가 없었어.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범띠는 재미가 있었어. 그건 뭐냐? 조금 풀렸다, 조금 덜 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맞겠죠? 자, 28에 우리 범띠, 무인생의 범띠죠. 무인생의 범띠는 갈등이 많아, 생각이 많고 그리고 욕심도 많아.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되나 망설이시는 분들은 취업을 하세요. 뭔가를 내가 새로이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펼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이 범띠분들은. 그리고 이동의 변동은 올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들어가도 내 자리가 오래 있지를 못해. 그래서 여기에 조금 있다가 또 이직을 하시고 조금 있다가 이직을 하시고 그만큼의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고 안정이 되지 않는 시기예요, 올해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새로이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올해는 그냥 마무리할 때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신다. 그럼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뭔가를 새롭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마. 그거보다는 내 후년이 좋습니다. 범인생, 우리 무인생의 우리 범띠분은. 그래서 올 수전하고 내년 수전에는 내가 큰 변화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대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를 내가 멀리 가실 일이 있으면 특히나 차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 사고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수를 조금은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고, 금전이 조금은 새 나가는 수전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없던 지출이 늘어나고 갑작스럽게 번 거보다 나가는 수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를 하실 때 금전 관리를 조금은 잘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40대인 86년생 범띠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네, 우리 이제 40에 병인생 분들이시죠. 병인생 분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되거든? 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조금은 잡혀 있어. 그건 뭐냐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내가 지금 뭔가를
갈 길을 가라는 거는 내 길을 조금 닫으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주변에 말이 많고 주변에서 나를 조금은 땡기고 주변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팔랑귀인 거지. 근데 이 팔랑귀가 조금은 닫히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형국이다 그래요. 그리고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올 수전에는 뭔가는 내가 열려서 가야 되는 시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조금 주춤해서 계획을 뭔가를 했는데 이루지를 못했어. 쉽게 말하면 뭐 내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뭐 치킨집을 조금 하고 싶어. 근데 생각은 있었었는데 그걸 못했어. 네. 그러면 올해는 내가 그걸 조금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톱이 되는 거야. 할까 말까 아니면 주변에서 말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할까 말까 이게 되게 망설여.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저지를 거면 확실히 해라. 나한테 좋은 기운은 11월입니다. 11월에 내가 뭔가를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시기고 뭔가를 내가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고 뭔가를 내가 내 일을 새롭게 도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1월하고 12월에는 내가 도모할 수 있는 기운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을 가라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하신 분이시라면 사이에 경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애가 없었어. 그러면 집안에 자손이 생기거나 뭐 식구가 늘거나 뭐 요렇게 집안에 경사가 생길 수 있는 하반기입니다. 마흔의 이분들은 괜시리 자기가 답답함을 조금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갈 길 가세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한번 열어보시는 거고 사업 아니고 그냥 내가 직장을 그냥 쭉 하고 싶어 그러면 그대로 가셔야 돼. 갈까 말까 망설이면 올해는 그냥 다 넘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저질러라. 저지르는 시기는 12월 달이 굉장히 좋으시다 이렇게 나와요. 50대. 갑인생 분들이죠. 맞아요. 52의 갑인생 분들. 이분들은 어쨌든 새 인연을 만나야 되는 시기예요. 일적으로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일적으로 사람들로 인해서의 뭐 많이 귀인들로 인해서 내가 자리가 조금 높아지거나 아니면 금전이 쌓이는 형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양력으로는 7월, 6월 이렇게 운기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있던 인연법이 조금 정리되고 새로운 인연법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국이 많이 들거든. 그래서 갑인생 분들은 그런 인연법이 계속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좋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와서 나한테 금전이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귀하게 들어와서 그 분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가 생겨나는 형국이니까 사람을 잘 만나라. 첫 번째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어쨌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관제가 들어와요. 관제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의 입방아에서 조금 수위가 높으면 고소고발이 당할 수 있어. 민사나 형사나. 그래서 사람이 들어와서 너무 좋아서 돈으로도 연결되고 일로도 연결되는데 과하지는 말아라. 오버하지 말아라. 어떠한 선이 있으면 그 선을 좀 지키셔라. 그래야 갑인생분들이 편하시다. 그렇지 못하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그 귀인한테 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귀인은 좋으나 그 선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독이 안 되겠지. 그래서 갑인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그래서 인간이 금전이다. 그러나 독이 안 되게 이 사람들을 잘 해라. 어느 선을 잘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귀인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새로운 파트너가 형성이 돼서 나한테 뭐 투자의 금전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 답답했던 게 풀렸잖아. 그래서 이 선을 잘 유지했는데 너무 이제 그 선을 잘 지키고 가야 되는데 뭔가를 자기가 돈을 빼거나 투자했던 걸 다른 데다 썼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고소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해줬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지키질 않았잖아. 자기한테 써버린 거잖아.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민사 형사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선을 잘 지켜. 투자를 받았으면 그 투자에만 하면 되는데 뭐 뻥튀기를 하거나 너무 갑작스럽게 뭔가가 생기니까 막 자기 걸로 막 이렇다 보면 뭔가의 선에서는 어긋나는 거잖아. 그러다 보면 나한테는 분명히 해가 된다. 그래서
인간이 들어와서 나한테는 귀인이고 인간이 들어와서 돈이지만 이 선을 잘 지켜서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갑인생 분들은 사실상 사주에 늘 관제가 조금은 따라 들어있는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그래서 내가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의 실수여도 관제가 따라오는 시국이거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60대인 62년생 범띠분들의 운세는 좀 어떨까요? 이민생이시죠. 이민생 분들은 건강에 내가 조금은 치이는 달이다 이렇게 나와요. 연세가 있으셔서 뭐 다 아프다 이렇지는 않은데 이민생 분들은 건강을 조금은 진짜 잘 좀 넘어가셔야 돼요. 64세 이민생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내 병을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무슨 약을 먹고 있는데 이게 내 병이 발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팠어. 조금 아팠는데 갑자기 이게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영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나 10월달 그 다음에 12월달 이렇게 운기가 사나워요. 사나울 때에는 어쨌든 간에 내가 내 건강을 잘 챙겨서 넘어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분들의 운기 자체가 내가 사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문서에 뭔가의 이동 변동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사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정리정돈하실 때 잘 하시고 넘어가시는 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애매하다 하시면은 아싸라게 그냥 내년으로 넘기시는 게 좋고, 뭐 정리정돈을 오래 막 하려고 해서 급하게 하시다 보면 탈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급하게 정리하시려고 하다가 내가 원하는 금전보다는 더 못해서 파는 경우도 생기고, 아니면 그냥 대충 마무리가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의 문서나 계약이나 이런 거에서는 사기 위험도 있으시지만 금전으로도 내가 손실이 있는 해운년이에요. 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내년으로 조금 문서 정리 정돈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민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가 인간이지만 내 마음적으로 어쨌든 갈등도 많아라, 생각도 많아라 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석 달을 정리정돈 잘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면서 그렇게 올 한해 정리정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신랑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2025년도 양력으로 10월, 11월, 12월 토끼띠 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세 달 동안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우리 이제 토끼띠가 또 삼재이죠. 삼재이시기도 한데 이제 들어오는 삼재죠. 들어오는 삼재 30대를 한번 봐볼게요. 39의 정묘생들. 이분들은 9세 삼재가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크게 영향은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수라고 해서 내가 안 좋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바빠졌을 거야. 조금 더 바빠졌을 거고, 내 위치가 조금은 상승이 됐을 거고, 올라섰을 거고, 일에 바빠야 돼. 이분들은 일에 미쳐서 살아야 되고. 39의 이 정묘생 분들이 그래. 올해 운기가 들어오는 삼재에 9수를 꼈다고 해도 굉장히 복삼재로 들어왔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조금은 바쁘셨을 거고, 또 직장에서의 승진도 있었을 거고, 또 인연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정묘생 분들은 경사 아닌 경사지. 왜? 일이 많아지니까 돈이 늘어났을 거고, 재정 상태가 좋아졌을 거고, 또 혼자였으면 좋은 사람이 생겨났을 테니까, 또 싱글에서 나왔으니까 탈출했으니까 또 좋았을 거고, 그리고 또 위치가 바뀌었으면 뭐 승진했거나 아니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았거나 이랬으니까 또 내가 위치 상승이니까 이분들은 삼박자가 아주 잘 떨어져 맞은 해운년이라고 봐야죠. 삼재여도 좋은 거네요. 네. 9수면서 삼재에 들어오는 삼재 이분들은 굉장히 좀 온기를 탔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러다 보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이게 10가지가 다 이게 아궁화 맞아서 좋으면 좋은데, 바쁘다 보면 어떻게 돼? 시기 질투가 많아. 네. 시기 질투가 많다 보니까 찍는 소리가 많고 구설이 많고, 괜히 시샘에 내가 내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시기란 말이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엔 조심해야 될 달이 10월달
네. 좀 조심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내가 그 구설에 휘말리다 보면 괜시리 싸움 아닌 싸움, 다툼수 아니면 사반 사람들은 갈등으로 찢어질 수 있어요. 지금 잘 가고 있는 이 시국에 그 구설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 10월달이 좀 불안정하시다. 이렇게 나오지고 12월이 되면 이분들이 이동이 조금 들어와요. 12월에 내년에 이제 정초로 이렇게 해서 변동 이동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동을 정말 해야지만 된다. 이렇지 않은 이상은 앉은 자리에 조금 더 계셔라. 그래야 그 운기를 그대로 탈 수 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옆도 안 보는 게 맞거든. 그냥 내 자리를 고수하는 게 나아. 근데 잘 되면 꼭 이 사람들이 뭔가를 저질러요. 그리고 또 뭔가를 내가 바꿔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돈을 못 써서도 안 달라는 분들이 있어. 꼭.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운기 자체가 흐트러지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12월에 이동 변동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불가피한 변동이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집 만기가 다 됐어.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내가 그냥 돈이 있으니까 새로운 걸 뭔가를 저질러서 이사를 가봐야지. 만기도 아닌데. 아니면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사업체를 하나 늘려야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괜시리 좋은 운기에 흐트러진다. 기운이. 그래서 내년까지의 정초까지는 건드리지 말고 이동을 조금 피해라. 그러시면 좋으시다.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 들어온다. 돌아가실 분이 생기거나 오한간이 생긴다. 이분들은 올 수전이 그래요. 가는 12월에 들어서서 내년 정초까지 이렇게 집안에 상문이 들어온다. 이렇게 나와요. 50대 되시죠? 네. 50대 을묘생의 51 을묘생의 이분들도 올해는 내가 삼재가 이런 건가? 약간 쓴맛을 본 것 같아. 오히려 30대 분들과는 반대네요. 반대네. 첫 마디가 인생이 이거구나. 내가 잘 나갔는데 여태까지 잘 나갔는데 왜 덜컥 스톱이 됐지? 뭐지? 왜 자신감이 뿜뿜했던 우리 을묘생 분들이 힘을 잃었어.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막 버거웠어. 올 이제 상반기엔 내가 버거워서 이걸 내려놔야 돼. 나 이제 못하겠어. 가족 안에서도 내가 힘들었고, 직장에서도 힘들었고, 전체적인 대인관계,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반기에는 죽을 맛이었다. 일도 굉장히 안 풀렸고 답답했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분들이 5월의 기점, 6월의 기점으로 약간 이제 기운 자체가 바뀌어요. 기운이 답답했고 힘들었고 진짜 그만둬야지 나 이제 못하겠다 했던 것에서 이제 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조금 내가 한곱이 넘었구나. 이제 내가 조금 살 것 같다 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10월에 들어서면 개를 탑니다. 개 타요. 10월 때 이분들이 개 탄다는 뜻은 바빠집니다. 뜬금없는 계약들이 성사가 되거나 그리고 또 인간으로 인해서 내가 득을 보거나 올 초에 정말 금전이 나같이 들어오진 못했거든. 그 금전이 이제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운기가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요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미 7월 기점으로는 내가 어쨌든 운기가 바뀌긴 했으나 그래도 내가 아직은 답답하시거든. 그 전에 했던 게 있으니까 너무 잘 풀렸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어차피 내 재주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고 영업을 하셔도 영업을 하셔야 되고 장사를 하셔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주에 역마를 껴있기 때문에 50 안의 을묘생 분들은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직장에서 펜 잡고 있는 것보다 어쨌든 인간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분들은 10월이 되면 내가 개 탄 듯이 어쨌든 간에 뜬금없이 뭔가의 금전으로 인해서 기쁨이 들어온다. 좋은 소식을 들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답답함이 이제 좀 걷어지죠. 걷어지는 해운년이죠. 근데 이분들도 건강관리는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두 가지예요. 금전으로 치거나 아니면 건강으로 치거나 이 두 가지를 끼고 있어. 삼재에.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나 금전이 조금 괜찮으면 건강으로 쳐. 근데 건강이 좀 괜찮으면 이제 뭐 금전이 조금 나가거나 이렇게 치거든. 그래서 50 하나의 을묘생 분들은 지금 내가 금전으로 좀 좋아졌어. 그럼 빨리 건강 체크하세요. 그리고 내가 금전이 조금 덜해. 그러면 몸이 조금 편안하지. 삼재 이렇게 타는 경우가 이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다 한숨 돌리시지 마시고 요 시기에 건강검진 하셔서 이제 맞이하는 묵은 이제 들은 삼재, 묵은 삼재, 나가는 삼재까지 또 잘 움직이셔야겠죠.
그 다음은 60대, 네. 63년생, 개묘생 토끼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63세 개묘생 분들이죠. 이분들의 이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의 변동 이동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에 내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형국이야. 자이든 타이든 옮겨가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내년까지의 이사 기운이 있든지 아니면 이직의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일자리가 바뀌거나 하는 변동이 시작됩니다. 하세요. 어차피 지금 안 하셔도 내년에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자연스럽게 맡겨라. 네. 괜히 뭐 안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흐름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 63세 개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제를 조금 조심해라. 사기 아닌 사기 아니면 금전이 손해를 봐도 손해를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명찰하게 조금 잘 보세요. 그냥 이게 우리가 눈이 씌어질 때가 있어. 우리 가끔씩 감독님 안 그래? 뭐 내가 이거 진짜 평소에 맨날 하던 건데 네. 실수하거나. 아니면 안 보여. 네. 갑자기. 맞아요. 그게 우리가 그냥 그래. 오늘 뭐가 씌었네 눈에. 네. 오늘 진짜 뭐지 재수 뻥이네 막 이러잖아. 근데 개묘생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좋은 날은 뒷걸음질해도 뒤를 잡는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안 되는 날은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잖아. 근데 개묘생 분들이 그래요. 올 시즌에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은데 하면서 뭐가 씌었나 그러면서 손해를 봐. 그게 금전이야. 그게 관제야. 그래서 우리 개묘생 분들은 자기가 진짜 철두철미한 줄 알거든? 네. 근데 안 그래. 의외로 개묘생 분들 같은 경우가 열이면서 그리고 따져야 될 걸 잘 못 따지고 되게 고민 많이 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동이 자연스럽게 어차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맡기세요. 물 흘러가는 듯이 그냥 맡기시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세요. 그러면 운기가 또 바뀌는 형국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개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구설수는 있지만 크게 내가 나서지만 않는다면 내 입의 구설이 아닌 이상은 남들이 나한테 뭐 손가락질하거나 나한테 뭐 따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내 입으로 전해지는 구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다스려야겠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개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집을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셔야지만이 삼재가 편안합니다. 이분들은 내 고집으로 계속 밀고 가다가는 아까도 말했듯이 흐름에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거슬리면 우리가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외고집이 있어서 물줄기를 위로 뻗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연스러운 이동의 계획을 맡기시는 게 좋아요. 계획의 이동을 넣지 마시고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내 입의 구설이 아닌 이상은 괜찮으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토끼띠 분들은 삼재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대는 나쁘게는 안 보여져요. 들어오는 삼재지만 또 내년에 또 묶는 삼재에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